썰챗. 장례식. 장례식장에 온 지 3일째가 되었다. 장례식이 길어지자 지루해진 나는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나 심심해. 그러나 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장례식장에 온 뒤로 언니는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멍하니 있었다. 언니!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솔직히 뭐가 슬픈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다. 무서워진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영정 사진을 보면 자신의 사진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장례식이었던 것이다. 언니에게는 귀신인 동생의 말이 들리지 않았기에 묵묵부답이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검은 옷의 남자는 저승사자였다. 맛있는 급식. 나는 학교의 영양사다. 우리 학교 급식은 랍스터, 스테이크, 햄버거, 피자 등 인기 많은 메뉴로 만들고 있다 보니 엄청 유명하다. 내가 구성한 급식을 특히 맛있게 먹어주는 학생이 있다. 직접 쓴 손편지까지 줘서 영양사가 된 것이 무척 뿌듯했다.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 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어수선했고 아이들도 술렁였다. 나는 이럴수록 맛있는 급식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오늘도 급식을 준비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아, 뭐야, 왜 눈물이야? 이 물로 어떻게 요리하지? 곧 급식 시간인데.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팔 끓이면 괜찮겠지. 애들이 굶게 되면 나에게 실망할까봐 나는 그 물로 급식을 만들었다. 토마토 스튜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뭔가 독특한 맛이 난다며 오히려 더 좋아했다. 휴, 다행이다. 실례합니다. 경찰? 급식에 녹물을 쓴 걸 들킨 걸까? 실종되었던 학생을 찾았는데요. 아하, 학생을 찾았다고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학생을 찾은 장소를 듣고 나는 절망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실종된 학생을 학교 물탱크에서 발견했습니다. 학교 오는 게 정말 싫었는데 맛있는 급식 덕분에 버텼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편지를 줬던 학생은 그 후 학교 물탱크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수도꼭지에서 나온 녹물은 물탱크 속에서 고이 피었는데 이날 전교생은 그 물로 조리된 음식을 먹어버렸다. 빼빼로데이. 올해도 어김없이 내가 싫어하는 빼빼로데이가 왔다. 나는 매년 빼빼로를 잔뜩 받는다. 빼빼로 데스요네? 이거 직접 만든 거야? 하이, 과학실로해서 몰래 만들었어요? 곤란한데 그래도 직접 만든 성의가 있으니 이건 먹어야겠다. 와씨, 니 책상 좀 봐라. 빼빼로 무한리젠 실하냐? 에휴, 그럼 뭐하냐. 내가 이러는 이유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단 한 번도 내게 빼빼로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 기반자는 닥쳐! 빼빼로 빵기 받은 내 앞에서 그딴 말은 금지다. 네가 뭘 알겠냐. 뭐야?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귀여운 씨바견 같은 놈. 와, 이 중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형님. 나 이거. 그런데 친구가 내가 먹으려고 했던 수제 빼빼로를 고르는 것이었다. 그 빼빼로는 안 돼. 이쪽을 쳐다보고 있잖아. 왜? 뭐 중요한 거야? 아니, 먹어도 돼. 그런데 빼빼로를 먹던 친구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빼빼로를 준 여자애는 과학실에서 몰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빼빼로를 굳이 과학실에서 만들 이유가 없다. 주인공이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여자애는 빼빼로에 독국물을 넣었던 것이다. 사라진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바닷가에서 횟집을 하는데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하다. 단골 너무 시키도 왔어? 어서 와서 실컷 처먹어! 저희 강어애랑 소주 주세요.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 손으로 갖다 처먹어! 네. 진짜 할머니 욕 정말 찰지다. 손님들에겐 욕쟁이 할머니였지만 할머니 저 왔어요. 오고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왔네. 나에게는 한없이 상냥하셨다. 근데 저놈은 아까부터 주문 안 하고 뭐 하는겨? 헛뜩 비싼 거 좀 주문해 이 썩을 놈아! 그 정정하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 온 가족이 나서서 찾아봤지만 바닷가에 놓여있는 할머니의 신발만 발견했다. 부모님은 일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요즘 내 꿈에 할머니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열어줘. 할머니? 몇 달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는 방치된 횟집을 일단 정리하러 가자고 하셨다. 저 고무통부터 비우자. 할머니가 생선 손질하던 통인데 비린내가 많이 나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고무통 안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욕에 화가 난 손님이 살인을 저지른 후 가게 앞 고무통 속에 시신을 숨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할머니의 신발을 바닷가에 놓아두었다.
죽은 할머니는 계속 소녀의 꿈에 나타나 고무통 뚜껑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술. 난 오늘도 회사 회식에서 거나하게 취했다. 원래 차를 가져왔다고 핑계대며 마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꼰대부장에게 걸렸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회식이 끝나고 내 차에 와서 대리를 부르려는데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씨 부장님 때문에. 에이 귀찮은데. 그냥 내가 운전해버려? 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했다. 다행히 이 근처는 음주운전 단속도 잘 하지 않는다. I'm good, I'm great, I won't get paid. 나는 좋아, 난 멋져. 와! 큰일 났다. 놀란 나는 당장 차에서 내려서 차 앞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뭐지? 분명히 사람이 보였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뒤에서 벚꽃을 봤나? 갑자기 소름이 돋으며 무서워진 나는 서둘러 차를 타고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무사히 주차를 끝내고 차에서 내렸다. 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차 밑을 자세히 보면 빨간색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보인다. 차로 치인 사람이 넘어지면서 차 밑에 걸리는 바람에 주인공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을 모른 채 집까지 차로 끌고 간 탓에 차 밑의 사람은 결국 죽게 되었다. PC방 삼총사. 나는 PC방 알바를 하고 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잼민이 삼총사가 올 때다. 게임하면서 큰 소리로 싸우는 잼민이, 톡하면 라면 엎지르는 잼민이, 아 뜨거! 알바형 이거 남나 뜨거워서 다 쏟았는데 다시 끓여주삼. 그리고 한 명은 조용하긴 한데 맨날 컴퓨터도 안 켜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잼민이다. 쟤네 오는 시간은 솔직히 시급 2배로 받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셋이서 오는 걸 보니 정말 친한 사이인 것 같았다. 내가 이겼쥬? 댕 못하쥬? 응 우짤래미 저짤래미 뇌절TV. 응 아무것도 못하쥬? 또 화났쥬? 응 안무랑고 뇌절TV 재밌고.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계속 2명만 오기 시작했다. 왜 둘만 오는 거지? 항상 셋이서 오더니. 이제 가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라즈댓. 야 근데 너네 삼총사 중 한 명은 어디 갔냐? 설마 왕따 시키는 거 아니지? 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예? 저희는 항상 두 명이서 왔는데요? 셋이 PC방을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들어보면 세 번째 아이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켜지 않고 앉아있던 아이는 귀신이었다. 꺼져 있는 모니터를 자세히 보면 눈알이 파여있는 귀신이 비쳐 보인다. 토마토. 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다. 평일엔 회사에서 컴퓨터만 하다가 주말엔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와서 밭을 가꾸니까 힐링된다. 딸은 처음에는 시골에 왜 가냐고 싫어했는데 막상 자기 손으로 직접 채소를 길러보니 생각이 달라졌는지 지금은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말 농장에 도둑이 들기 시작했다. 애써 기른 작물을 거의 훔쳐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 진짜 도둑놈 때문에 정말 속상하네.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 나는 경고 표지판을 세웠다. 토마토 중 하나의 쥐약 놓음. 훔쳐가지 마시오. 아빠, 진짜로 쥐약 넣었어? 아니,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쓴 거야. 이 경고 표지판을 세운 뒤론 도둑이 겁을 먹었는지 훔쳐가지 않았다. 아빠, 토마토가 엄청 커. 우리는 직접 키운 토마토를 잔뜩 수확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딸 너도 얼른 와서 먹어. 아빠, 표지판에 이제 2개라고 쓰여있는데? 응?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엄마 아빠의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도둑은 토마토 중 하나에 쥐약을 놓았다는 경고 표지판을 보고 화가 나서 토마토에 정말로 쥐약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표지판에 이제 2개라는 글씨를 남겼지만 이를 못 본 엄마 아빠는 토마토를 먹어버린 것이다. 아내가 죽은 이유. 요즘 기분이 좋지 않다 아내에게 남편은 인천의 작은 섬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했다. 거기 가서 뭐해? 난 수영도 못하는데. 아잉,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는 거지. 응? 제가 편히 모실게요, 김 여사님. 까르륵. 남편의 기괴한 애교에 아내는 함께 섬에 가게 되었다. 부부는 텐트도 치고 같이 돌탑도 쌓고 놀았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둘은 밤낚시를 시작했다. 에이치! 좋아, 내가 차에 가서 담요 가져올게. 그러면 차 트렁크에 핫팩도 좀 챙겨와. 네. 그러나 30분 뒤 남편은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 도와주세요. 와이프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바다에 떠내려가던 아내를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인은 익사였으며 머리엔 뭔가 부딪힌 상처가 발견되었다. 아내가 죽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일까? 1번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2번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번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이다. 4번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다에 빠졌다. 이 중 정답은 무엇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내는 수영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리 없고 곧 죽을 사람이 굳이 핫팩을 챙겨오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졌고 이때 머리가 부딪힌 사고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영상을 다시 보면 119 구조대가 왔을 때 텐트 앞에 있던 돌탑이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인다. 정답은 3번.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허우적거리는 아내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이 확인한 근처 CCTV 장면으로 인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로또 당첨. 요즘 삶이 고단했던 나는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저 뭐 안 좋나요? 너 다음 달에 로또 당첨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네? 정말인가요? 뜻밖의 무당의 말에 나는 반신반의했다. 그래, 이번 달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살아. 우와, 기분이 좋아서 복채를 두둑히 드렸지만 무당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다. 왜 안 받으시지? 설마 이런 푼돈 말고 로또 당첨금을 달라는 건가? 무당이 돈을 받지 않는 게 마음에 좀 걸렸지만 나는 그 길로 알바도 그만두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먹고 미뤄둔 여행도 가면서 행복하게 지냈다. 막 이러다가 로또 당첨 안 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무당집은 하도 잘 맞추는 곳이라 사람들 발길이 끓이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무당의 말대로 복권 가게에 가서 로또를 구매했다. 이제 난 부자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무당이 돈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죽음을 곧 앞둔 사람에게는 노잣돈이라고 하여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즉 원래부터 남자는 한 달 후 죽을 운명이었다. 이를 알아본 무당은 남자가 한 달간만이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볼 수 있도록 로또에 당첨된다고 속인 것이었다. 의사의 처방.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무래도 병원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밤에 누가 병실문을 노크했는데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리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야 바람에 문이 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혼자 병실을 쓰는데 밤에 서늘한 느낌에 잠이 깨서 보니 맞은편 침대에 어떤 환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건 그냥 꿈을 꾸신 것 아닐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번에는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창문을 봤는데 무섭게 생긴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착각일 뿐이죠. 하지만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사 처방 받으시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셔서 안정을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역시 의사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환자님, 병실을 멋대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히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의사의 바지를 보면 같은 환자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였던 것이다. 이 환자는 제멋대로 의사 흉내를 내며 주인공 몸에 콜라 주사를 놓아버렸다.